아,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기 기술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 화면 잘 보이시겠지만, 발성배전, 건축전기, 전기안전, 전기철도, 전기응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보면요, 발성배전이 약간 깊어요. 그래서 왜냐면요, 이 발성배전에는 이 발성은 이 안정도 해석 뭐 이런 것 때문에 2차 미분 방정식까지 사용됩니다. 네, 건축 전기에서는 이제 한 1차 미방 정도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성이 약간 수학적으로 물론 삼각함수는 기본입니다. 두 개 기술사가 그다음에 범위는요. 범위 이 범위는 건축 전기가 엄청 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발성 배전 하시는 분들이 기본 보셔야 되는 책이 5권이라고 하면은 건축 전기는 한 10권 이상, 10권에서 한 15권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법. 그래서 네, 건축 전기의 범위가 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뭐 더 합격하기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희소성으로 보면은 역시 이 발송하고 건축전기가 제일 이제 어, 많이 합격자도 많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활용도 면도 이 발송하고 건축은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민간 설계나 뭐 감리에도 들어가지만 플러스 한전, 뭐 배전 쪽, 송전 쪽 이럴 쪽에 더 특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건축전기보다 약간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 배전, 뭐 아시겠지만 건축전기는 거의 민간에서는 거의 뭐 엄청나게 활용도가 많은 어, 기술사 자격증이죠. 그래서 2022년 이 응시인원만 봐도요, 1,300명 발성, 그다음에 건축은 1,540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이제 한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한전 분 중에서도 또 건축전기 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네. 그다음에 관할 이 부서는요, 여기는 산자부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축전기는 국토부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요 활용해 보시면은 이 전기안전은 이 배전 쪽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전 쪽으로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감리는 다 되는 거고 특별히 이 한전 쪽에서 이 배전에 전기 안전 어 기술사가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전 분들이 가끔 발성 배전 안 보시고 전기 안전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응시 인원은 261명입니다. 한 250명 정도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철도는요. 사실상 철도 분야에 계신 분들이 거의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철도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그 뭐 입찰 이런 거 볼 때도 이 철도 쪽의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는 거고 한 해 한 100명,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철도 쪽 관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인데 옛날에 응용이 이제 전기 철도를 가지고 있었죠. 같이 있었는데 철도가 이제 분류돼 나오면서 응용의 범위가 약간 좁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 응용은 설계 쪽에 많이 하지만 이 약간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 이제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전기처럼 일부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보면은 한 170명, 170명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2번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산자부도. 그래서 보시면은 한 얼추 한 3천 명 정도가 응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술사에 3천 명 정도 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활용도나 뭐 보시면은
대부분은 발송 건축을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 이걸 보시고 간혹 이 안전이나 응용 하시는 분들이 응용이나 안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부는 공부는 건축 전기 이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공부해서 이게 마스터 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응용이나 안전에 특화된 문제만 해결하는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지 처음부터 내가 전기 안전하겠다, 전기 응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 발성하고 건축 전기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합격권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 답, 그러니까 답안지의 질이 틀려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이 응용해서 쓰는 거랑 전기 안전에서 쓰시는 거랑 이 건축 전기에서 쓰는 답안지가요. 질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기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응용, 필요한 부분만 안전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나름 유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이나 이런 데서요. 이 전기 응용이나 안전 강의가 많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적은 이유도 있겠고요. 그렇게 한번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이런 거를 잘 가름하셔가지고 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다 기술사예요. 다 기술사인데 이제 활용도가 약간씩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2021년도 한번 수험자 보면요. 우리 뭐 전기 뭐 다 포함해 가지고요. 에, 약 2만 6천 명 정도가 기술사를 보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 기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다음에 합격률은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사 합격률이 8%예요. 타 분야 합쳐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는요,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기술사 중에서도 쉬운 과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 시공, 뭐, 토목 시공, 뭐, 이런 데는 기본이 10%에서 20%거든요, 합격률이. 10%에서 20%. 네, 그래서 이분들은 기술사지만, 어, 저희 합격률의 전기 쪽 합격률의 약 10배나 5배 정도 된다. 그다음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조기술사, 건축구조, 토목구조. 이분들은 여기도 2% 미만이에요. 미만.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이 학력이 대학원 수준의 이 교육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이런 것도 그래서 얘네들이 어려운 겁니다. 토목구조, 건축구조. 어, 그다음에 이제 전기나 소방인데요. 전기도 합격률이 많이 낮죠. 그래서 이 기능장 뭐 기사 뭐 이분들도 어렵게 하지만 합격률 자체가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58에 40. 그죠? 8배, 10배. 그다음에 뭐 전기 기술사 2%에 합치게 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는 기술사 항목이에요. 보시면은 시공 있죠? 건축 시공, 토목 시공, 건설 안전. 어, 사실은요, 시공하고 토목 시공은 왜 이렇게 많냐면요, 인원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대형 건설회사, 토목회사가 있죠?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현직 분들이 많이 보세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붙고 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접수자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직에서도 많이 보시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4, 5, 6, 7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전기 쪽이에요. 전기나 통신, 정보. 보시면 소방 2,400명. 그죠? 그다음에 아까 건축전기 1,500명, 발성 뭐 1,300명. 옛날에는 건축전기가 더 많았는데 이제 최근 몇 년에 소방기술사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 사용되면서 이게 인원이 역전됐죠.
그다음에 이 이유에는 또 하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축 전기가 약간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합격하기가. 지금은 서방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건축 전기는 학문 자체가 정립이 많이 돼 있고요. 서방은 이제 정립해 나가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얘기는 뭐죠? 건축 전기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 과정까지 이제 다 이제 세트가 돼 있는데 서방은 이제 그 대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립해 나가는 학문이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서방을 지금은 많이 보신다. 그다음에 건축전기 발성 배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 토목 시공은요 인원수가 원래 많은 거예요. 네. 보통 전기하시는 분들의 한 10배 정도의 인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 그다음에 합격률 높다. 그 얘기는 뭐죠? 합격률이 높다는 건 기숙사로서의 가치가 많지 않다. 가치가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저희 서방 건축장기 발성은요, 건축 구조나 토목 구조랑 비슷한 기술사예요. 그래서 보는 인원수도 많지만 합격률이, 합격률이 극악합니다. 극악. 거의 2%대입니다. 건축 구조, 토목 구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시공하고 토목 시공은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서방 건축전기하고 발성은요, 물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이 은퇴 대비용으로도 많이 보십니다. 은퇴 대비용, 은퇴용, 은퇴해서 뭐 감리나 아니면 설계,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건축전기 합격하신 분도요, 이 토목과 출신입니다. 토목과 출신의 분이, 음,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심화반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합격하신 게 건축전기입니다. 네, 활용도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토질, 건축구조, 토목구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토질은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거니까 건축구조하고 토목구조는요 이 문제부터 틀립니다. 문제부터 거의 구조 문제고요. 구조 문제다 보니까 대학원 이상의 이 학력이 약간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어렵잖아요. 더 이쪽에 구조 역학이라든가 이 수학도 뭐 2차 미방부터 해가지고 그래프적인 요소, 그다음에 뭐 기하학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렵습니다. 건축 구조, 토목 구조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보통 한 진짜 공부만 했을 때 3에서 3년 이상, 한 5년까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건축 구조, 토목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 밑에 보시면 건축 구조 있죠? 예, 상하수도도 많이 보시는 겁니다. 건축 구조 보시면은 거의 건축이나 발송이랑 비슷해요. 예, 요게 건축 구조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서방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방 건축 발성 건축 구조 토목 구조를 뭐 국내 5대 메이저 기술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기술사분들도 어려운 거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만큼 이 똑같이 어렵지만 합격을 많이 안 시키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연령 한번 볼게요. 이게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60대 분들은요, 이 소방, 건축, 발송, 예, 건설 안전하고 건축 시공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뭐 사람이 많이 보니까 저희 전기 쪽만 보시면은 60대 1순위가 소방이에요. 그다음에 2순위가 건축이고요. 5순위가 발성입니다. 이제 발성은 이제 특수한 자격증이라 그래요. 이제 한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일반인이 다가가기에는 뭐 쉽지가 않죠. 특히 이 발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발성은 대부분 뭐 한전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발전회사 뭐 있죠. 그다음에 전기공학과 부신 공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조금 있고요. 뭐 저도 일반인에 속하지만 이 발성배전 공부가 재밌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50대는 보니까 소방, 그죠? 소방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 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호도 보면은 현재는 소방 현재 선호도는 이렇게 돼 있겠죠. 소방,
그다음에 건축, 전기, 그다음에 발성.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호도입니다. 네, 50대. 그다음에 살 때는 서방이 있습니다. 살 때는 건축전기나 발성 배전이 없는 이유는요. 현직에 계신 40대 분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살 때는 이제 회사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건축전기나 발성 배전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은퇴 준비로 서방하고 건축전기 발성 배전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고 주로 학원에도요. 이 건축전기 발성 배전은 거의 다 5, 60, 50대, 60대세요. 근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게요. 50대 오시잖아요. 50대. 그러면 허리, 눈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30대 살 때는 일할 구간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30대에서 건축 구조가 있죠. 왜냐면 이제 대학원생 분들이나 이럴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나가서 한참 이제 일할 때가 이제 30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즘에 20대 분들은 똑똑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20대 분들이 이 서방 발성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특히 발성 분야는요, 옛날에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20대 분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유입 경향이 있다. 20대 분들이 건축장기보다 발성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범위가 어, 건축장기보다 작다. 그다음에 이 정기적인 학문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막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발성. 그다음에 이 서방하고요. 공부 방법은 이 서방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공부 방법은요. 이 건축하고 서방하고 유사합니다. 서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건축하고요. 발성하고 유사합니다. 왜냐면 발성에서 수력 배우죠. 화력 배우죠. 그래서 수력이 이제 서방이라는 건 뭡니까? 이 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방에서는 이 물 가지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화력에 대한 근본 이론, 뭐, 뭐, 연력학 법칙이라든가, 그럼 다음에 수력에 대한 근본 이론, 뭐, 베르누이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 기술적으로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두 개 유사한데, 이 문제 경향을 보면요, 건축하고 서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다음에 범위도 넓고요. 이 범위는 엄청 넓어요, 두 개가. 범위가 넓다. 그다음에 두 개의 유사점이 또 뭐가 있냐면, 범위가 넓고요. 그다음에 이 뭐 지저분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범위가 넓고, 어, 좀 기술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기술하는 게. 그래서 두 개가 아주 공부 범위가 아주 유사해요. 그다음에 암기할 거에 많습니다. 암기가 많다. 발성은 좀 유도 쪽이 많고요. 여기는 암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학력별 선호 볼까요? 뭐 이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고등학교에 이게 뭘 보셔야 되면은, 그러니까 수학 수준이나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수학 수준.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한 거는 소방 건축 전기는 고등학교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발성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발성은요, 약간 조금 수학적인 게 좀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소방하고 건축 있죠. 그다음에 대학원 아까 얘기한 대학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한 건 이 건축 구조나 토질 그다음에 건축 저기 토목 구조 뭐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만큼 이 서방 건축 발성 배전이 거의 엄청나게 지금
인기 있는 기숙사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이 전기 쪽에는요, 특히 전기 기사, 이런 데는 사실상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 아닙니까? 전기 기사가. 그만큼 전기 쪽에 관심이 많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잘 돼 있다 그 얘기고요.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전기 쪽에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어, 그런 이 먹거리들을 잘 마련해 놓은 에,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옛날 분들 뭐 좋은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후배 이 전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뭐 퇴직해서도 더 남들보다는 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셔야지 뭐 이거를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남들한테 묻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본인의 성향, 본인의 이 학업의 정도,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요. 결론은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 간단히 기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기 기숙사.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어, 또 한번 뭐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